매년 암 발병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승하고 있겠죠. 그리고 걸릴 확률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37, 2030년에는 뭐 걸릴 확률이 반 이상 된다고 하니까 평균 수명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당연히 이렇게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제가 이틀 전이었나요? 5231이라고 해서 네, 남자는 5명 중. 네,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의 현재 상태니까요. 나중에는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확률이 되겠고요. 지금 그래서 암보험 가입자의 5년치 했을 때 생존율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율이 높아져 간다는 것은 병원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에 의한 어떤 가족 비용과 사회 비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보험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암 진단비를 얼마로 측정해야 되냐. 그래서 중요하죠. 최소가 절반. 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절반, 그래도 많다면 그래도 보험료가 많다면 3분의 1 정도지만 이 정도의 진단비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봉을 기준으로. 네. 둘째로는 생식기암이 소외감이냐 일반암이냐. 이거는 뭐 매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 생식기암, 남성 생식기암이 소외감인가. 일반암이 당연히 더 큰 보장이니까 일반암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셋째 같은 경우에는 대장전막내암이라고 해서 이것이 역시 소외감인가 일반암인가. 그리고 넷째로는 암 입원비 수술비의 가입 금액이 최대치가 얼마까지 되는 보험사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에 관련된 연계 담보들, 즉 뭐 고해감이라든가 아니면 수술비 그리고 뭐 방사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뭐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간호자금까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납부 면제라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요. 네. 납입 면제라기도 하고 납부 면제라고도 하는데 네. 내가 보험료를 한 10만 원 내고 있는데요. 암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암 진단비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암 진단비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도 않았는데 네. 그 안에 암 진단비 말고도 네. 많은 수술비, 뭐 뇌졸중,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그런 특약들은 보장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입 면제에 관련돼서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에 따라서 혜택 여부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형인가 비갱신형인가. 당연히 나이에 따라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해서 보험료를 낮게,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해당 보험사의 서비스, 보험금의 바로 지급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충 암보험을 선택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저희는 지금 권해드리고 설계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보장 범위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또 저도 계속해서 설명드렸는데 아마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조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모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남녀 생식기 코드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남녀 생식기 코드가 보험 안에, 즉 약관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이 차이로 인해서 일반 암보험금을 받느냐 아니면 적게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장 범위는 대장전막내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맵고 짜게 드시다 보니까 발생하는 병이에요. 많이 발생하니까 아까 생식기암과 더불어서 보험금이 줄어들고 보험사가 계속해서 혜택을 줄여나가는 거죠. 네. 수술비 혜택 같은 경우에는 꼭 암 진단비 말고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에 좀 많이 줬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매회 지급하는 수술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술비가 추가적으로 진단비와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원비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4일째부터 줘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원을 시켜도요. 네. 워낙 우리나라가 위암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완치가 되는 데까지 수술하고 한 10일에서 한 15일밖에 안 돼요. 그 이상 병원에서 있게 하지도 않습니다. 퇴원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주느냐, 중요하네요. 4일부터 주느냐의 보험금 수령 차이가 10만 원, 20만 원 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수술비 혜택과 입원비 혜택을 반드시 추가적인 혜택으로 보험 가입할 때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암 진단 시 치료비 보장을 위한 납입 면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남은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은 채 암 수술비와 암 입원비와 혹시 그 안에 뇌졸중 이런 것들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보장은 유지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납입 면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상품 설명서라든가 약관 이런 것들에 나와 있어요.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한번 설정되면 그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아니면 내가 80세, 90세까지만 설정된다면 그 보험료 그대로 물가 상승률 상관없이 보험료가 한 푼도 올라가지 않은 비갱신 암보험이라는 이런 큰 장점도 있으니까요. 수술비 입원, 납입 면제, 비갱신형 혜택까지 있는 암보험사의 보험들이라고 지금 제가 준비한 보험사들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혜택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암 진단비, 고해감 진단비, 여성 3대암 진단비라고 해서 생식기 관련된 암에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000을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즉 기본이 2,000인데 여성 관련된 암에 걸리면 1,000만 원이 추가돼서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특정암 진단비라고 해서 간폐 이렇게 정말 조금 더 중요한 이런 내장기관에 걸렸을 때 남자분들에게 역시 1,0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리고 뇌종양이라든가 암 수술비, 방사선 이렇게 암 입원비까지 해서 암이 발생해도 암 진단비와 이렇게 주어진 진단비는 끝나지만 다른 고해감, 수술비, 방사선, 암 치료비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납입 면제 제도고요. 보험료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0세는 한 3만 원, 4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60세는 한 7만 원, 4만 원. 여성분들은 이 정도 보험료대로 해서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고해감까지는 고해감이 발생하면 4천만 원인 겁니다. 이 정도 보험료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갱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정된 보험료로 가니까요. 네. 꼭 이런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다시 한번 연락 한번 주셨으면 저희가 세부적인 설계로 해서 지금 설명드린 보험사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